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자립 과정에서의 현실을 조명한 바 있습니다. 보도 이후 지역사회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은평구가 자립준비 청년들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해 자립준비 청년청과 자립준비주택을 마련한 데 이어 자립준비 청년 카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살이 넘어 시설을 나와야 하지만 보호 연장을 선택한 박연호 군.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는 박군에게 자립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준비가 다 되면 그때 나가려고 연장을 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제가 또 집, 주거 문제도 있고 식비 뭐 그런 거 다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 대규모 아동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은평구. 최근 5년간 은평 지역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181명 중 70%에 달하는 123명이 은평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절반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평구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립준비 청년 카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개소를 목표로 지난 6일에는 자립준비 청년, 커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카페 개소준비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카페는 진관동 구파발천에 들어서며 6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은평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카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청년들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경제활동 이런 개점이라던가 직업 교육이라던가 또 경제 마인드를 키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카페는 그냥 카페여서가 아니라 그 카페를 통해서 경제 개념도 배우고 또 본인이 직업활동도 하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한 거고요. 앞서 마련에 운영 중인 자립준비 청년청과 자립준비주택이 주거와 심리적 상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카페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돕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자립준비 청년청도 만들어서 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저희가 케어를 그동안 했었고요. LH에서 그 집을 저희가 빌라를 네 채를 좀 빌려가지고 은평구에서 이 친구들이 혼자 이렇게 살아볼 수 있는 연습을 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공과금도 내보고 그 이외에도 본인이 뭐 빨리 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걸 혼자 익힐 수 있게끔 해서 3개월 정도를 거기서 살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홀로서기를 시작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거점 공간을 늘려가고 있는 은평구. 개소를 앞둔 자립준비 청년 카페가 자립준비 청년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가 북한 이탈 주민 학생에게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양천구는 강서 양천학원 운영연합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 협의회와 3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북한 이탈 주민 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가정의 초, 중고 재학생으로 올해는 10명을 선발해 이달 말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원 범위는 50% 감면된 학원비를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며 1:1 결연을 통해 정서 멘터링도 진행합니다. 서울 은평병원이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정신질환 직업재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은평병원은 서울형 정신질환 직업재활 모델을 도입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와 대상자 발굴 및 전문 교육, 직업재활과 취업 지원 추후 관리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정신질환 회복 당사자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는 동료 지원인 양선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평병원은 앞으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의뢰한 정신질환 당사자를 동료 지원인 양선 교육과 직업재활 훈련을 시행한 뒤 직업을 연계하고 추후 관리를 통해 사회복귀를 도울 예정입니다. 지난 6일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10일 오전 공군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와 미흡한 지휘 감독 등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조종사가 훈련 하루 전날 표적 좌표 입력을 잘못했고 훈련 당일 최종 점검에서도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폭탄 투하 직전 육안으로 표적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폭탄을 투하하는 등 3차례 재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휘관과 대대장이 임무를 충분히 검토하고 세밀하게 지휘 감독을 해야 했지만 일반적인 안전사항만 강조했다며 지휘 감독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공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피해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6일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KF-16 전투기 2대가 목표물과 약 10km 떨어진 민간 지역에 폭탄 8발을 투하해 수십 명이 다치고 100여 가구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기 오폭 피해를 입은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도지사는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국가의 규칙 사유가 있는 만큼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당연한 것이라며 피해 복구와 진상 규명,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는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이번 특별 재난 지역 선포로 피해 지역은 관련 법에 따라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분권 개헌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시장은 지난 7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기조 발제에 나선 유 시장은 성숙한 자치와 분권 성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제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개헌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치권이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지금의 혼란을 막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과감한 개헌으로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간병국가 책임제 4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우선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고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해 간병 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주택 80만 호의 계단과 문턱을 없애 노인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간병 지원주택 20만 호 확충을 제안했습니다. 김 지사는 간병 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울시는 10일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2조 규모 자금을 공급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과 일자리 41만 개를 상반기에 제공하는 방안,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분야별 정책에 대해 자치구들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해 민생회복 정책을 추진하고 상반기 목표 달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인천의 출생아 수는 15,242명으로 전년보다 11.6% 증가해 전국 평균 3.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중 1위 기록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증가도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달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는 302만 7,854명으로 전월 대비 4,205명 늘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울이 4,170명, 대전 835명, 세종 75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감소했습니다. 특히 인천은 지난 1년간 서울과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할 때 서울을 비롯한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반면 인천 인구는 2만 4,704명 늘어 302만 7,854명이 됐습니다. 인구순 이동률에서도 인천은 지난 2021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고 올해 역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I+1억 드림과 천원주택 등 인천형 저출생 대응 정책이 인구 증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도입한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인 인천 아이패스 가입자가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는 지난달 3일 기준으로 인천 아이패스 가입자가 23만 6,84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별 가입자는 20대가 33%로 가장 많았고 30대 27.2%, 40대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가입자 증가 원인으로 기존 알뜰교통카드 대비 편의성이 높아진 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인천 아이패스는 정부 K패스 혜택과 같이 대중교통요금의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할인해주면서도 K패스의 월 60회 이용 한도를 없애 무제한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5월부터 자녀를 낳은 부부에게 7년 동안 첫째 자녀 출산은 50%, 둘째 이상 자녀 출산은 70%의 인천 아이패스 환급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약 1,500가구가 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경찰에 적발된 현직 시의원에 대해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각각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A씨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출석정지 30일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원 징계는 제명과 출석정지 30일 이하, 공개사과, 경고 등 4가지입니다. 지난 5일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A 의원 징계 수위를 두고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등 2가지를 권고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논의해 출석정지 30일 결정을 내렸습니다. 징계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며 재적의원 39명 중 과반수가 참여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징계가 확정됩니다. 인천 지역 결핵 발생률이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인천 지역 신규 결핵 환자는 793명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습니다. 인천의 결핵 발생률은 최근 5년간 감소세입니다. 2020년 인구 10만 명당 44.6명에서 2021년 40.6명, 2023년 34.3명, 지난해 3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신규 결핵 환자 비율은 늘고 있습니다. 전체 신규 환자 중 65세 이상 환자 비율은 2020년 42.2%에서 2024년 54.1%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시가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사를 2곳으로 확대합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18살 이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다자녀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둥이 카드 이용자가 서울시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